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합격해서 제가 행정학을 담당하는데요. 기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시험 과목이. 근데 행정학 기론이라고 해도 뭐 기론에 원래는 차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시험 과목으로 행정학은 대단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주관식용이 가깝지 객관식하고 좀 친한 과목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학이 시험에서 많이 반영된 게 옛날 고시에서 많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90년부터 7급 시험, 그 다음에 96년도부터 9급 공무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9급 공무원에서 행정학이 출제된 게 한 23년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객관식이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많은 시험은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는 공부 방법을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수험생들이 아마 특히 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학습하기가 법적 사고에서는 참 어려워. 그래서 그걸 깨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과목 대충 아시죠? 예. 자, 1차 뭐 있죠? 민법, 총칙이죠.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여기 보시면은 시험 과목에 보면 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2차에 있는 것이 민법, 계약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 이게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사 실무법인데, 이게 뭐야? 왜냐면 과목 간 연결성을 좀 얘기하려고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행정학과 관련된 파트가요,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일단 1차, 2차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 전에 1차 과목 안에서 차이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법학 과목과 비법학 두 개입니다. 근데 두 개가 학습하는 방법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은 흔히 말할 때 분석적이에요. 쪼개가는 겁니다. 쪼개가는 거예요. 쪼개가는 분석적 사고를 바탕에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례 같은 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행정학은 통합적 사고예요.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쪼개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장점을 다 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은 거는 모아도 나중에 모아지지 않고 막 흩어져,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행정학입니다. 또 하나가 차이점을 좀 볼게요. 민사상에 관련된, 그러니까 민법은 따지면 사법이 대표입니다. 우리 법학은 공법과 사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에서 가장 대표가 민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 뭐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뭐 형법 이런 게 공법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행정법이 여기서 대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 법은 이 민사에 대한 부분 또는 있잖아요. 공적 업무에 관한 두 개의 법적 체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이 최종적 판단은 누가 내릴까요? 그 법적인 분쟁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누가 내릴까요? 맞다, 틀렸다. 그 법원이죠, 그죠? 법원이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죠. 물론 법 이전에 간단하게 비송사건 또는 그 전에 보면 합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내리잖아요. 법원에서 내린 것을 우리는 뭐냐면 판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학 문제의 마지막 답은 무엇이냐 물으면은 이게 나오죠. 판례에 의할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죠? 이 법학은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볼게요. 행정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행정학. 행정학은 법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 문제가 아닌 것은 맞다, 틀렸다는 걸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지소미아에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누군 파기라 부르고 종료라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지소미아 종료한 게 잘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OX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학은 OX로 일단 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이 맞는지, 분배가 맞는지, 성장 주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가 가장 대표가 분배 성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느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학에서의 마지막 답은 판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 객관식 문제도 그럼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행정학은 이런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맞다? 이게 이제 행정학적 마인드입니다. 이게 있죠. 법을 공부하신 분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답을 굳이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답이란 건 어디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상황적 판단이 좀 필요해요. 이런 상황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할 때 시험 문제에서는 상황적 판단에 대한 것이 쌓이면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쪽에 말하자면은 이제 AI가 얘기했던 강화학습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을 판단할 때는요,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집계를 내갖고 이 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걸 찾아가거든요. 행정학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황적 판단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행정학이 아까 얘기했던 국공무원에서 지금 한 23년 정도가 시행이 됐어요. 객관식 문제가 대체적으로 한 4,000문제에서 5,000문제 정도가 데이터베이스가 집적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유사한 스타일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걸 빨리 분석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4,000문제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몇백 개가 돼요. 유형만 해도 몇백 개가 돼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파트만 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중에서 이 파트만 셀렉트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계속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에서 공부한 거하고 좀 다른 맥락입니다. 법학에서 공부한 거는 초기에 틀을 잡아가는 과정하고 그것을 다음에 본인의 노력에서 반복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행정에서 부분은 이론적인 영역은 최소 좀씩 있어요. 이론을 줄이고 난 다음에 가능한 뭐로 가야 된다? 실전적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해보면은 앞에서 이제 전 시간에 앞에 이제 우리 팀장님 이제 쭉 얘기했었잖아요.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럼 대체로 본다면은 해바뀌고 나서 1월달, 2월달부터 많이 공부를 해요. 3월달, 4월달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3월달에 들어오셔갖고 있잖아요. 뭐 공부할까요? 물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행정학은 단원이 7개 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 뭐 공부할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정말 답을 못 내려요, 이게. 야, 뭘 공부할까? 이렇게 하면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봤기 전부터 하십시오. 이건 무조건 답이에요. 근데 지금의 문제 패턴을 봤을 때는요, 11월 달 공부부터 시작해도 좀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공부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좀 더 당겨갖고 예비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비학습을 대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회독에서 2회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넘어갈 때 네 번째 알아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시험이란 거는 5번 정도를 봐야지 시험에서 풀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이전에 공부를 해갖고 문제 푸는 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을 찍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5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5회독이라는 부분이 3월달 또는 그 전에 공부해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당부드린 것 중 하나가 좀 당기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좀 당기시라는 거예요. 시간 다 됐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공부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한 달 늦춰지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또 한 달 늦춰지고 그리고 결국은 시험 임박해갖고 요약집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시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공부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해 실패해서 1년을 더 날리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좀 당기셔야 돼요. 행정학은 이제 종합학문입니다. 종합학문이다 보니까요, 통합적 시각이 좀 필요해요. 이런 과목들이 연결됩니다. 나중에 연결된 지식을 가져요. 민법을 공부하시면은, 민법은 어떻게 보면은, 민법이라기보다는 법학개론이에요. 특히 총칙은 법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이 총칙은 이 법에 관련된 하나, 둘, 셋, 넷, 5과목을 연결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법학개론의 시각에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을 공부하시면은 민법의 기본 지식이 행정법으로 나중에 좀 이어집니다. 두 개 연결된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요. 행정법에서 민법 지식을 좀 당겨 오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 기간계산, 시효, 주소,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공법상 주소는 사법상 주소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간계산이란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건 다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중에 어때요? 실무적인 부분도 이어지잖아요. 며칠 이내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법으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또 행정학에도 부분적 연결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보다는 행정학에서 이쪽 파트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리.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 바꾸면 어때요? 공법상 대리가 있습니다. 행정학에도 대리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행정에서 얘기한 것은 대리 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리 손실, 역선택이니 도덕적인 이런 발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있죠. 결국은 이 지식을 바탕에 갖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속도만 중심해서 공부하면 절대로 못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쭉쭉쭉 붙어가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공부가 많을수록 흔히 말할 때 내공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민법 총칙을 공부한 거는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자가 발전이 돼 갖고요. 책을 금방 있으면은 그냥 제 지식이 살아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인의 능력을 보충할 때 임의대리, 법정 대리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어때요? 친권자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본인 능력 확장한 것을 이제 임의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부르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본인에게 되돌아간다. 이런 것이 대리관계죠. 대리관계인데 이 대리관계가 방금 얘기한 걸 확장시키면 국민과 정부의 관계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 이러면 행정법에서 약간 지식이 필요하지만 행정학에서 이걸 가지고 사용해요. 행정학에서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인이 누굴 위해서 행동에 옮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리인 누굴 위해서 옮겨야 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 옮겨요. 이렇게 된 것을 대리 손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민법에 보면은 쌍방대리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지적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차를 공부하실 때 가능하면 좀 넘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에서 대부분 다가 최종적 목적은 2차 아니냐. 그럼 1차는 이제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신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파트에서도 원용되기 때문에 또 확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차에서 조금 넘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다음에 좀 바로 이어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의욕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학원 커리큘럼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월요일부터 해갖고요, 금요일 사이에 보통 1차 과목이 편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2차 과목이 지금 편제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기 합격하고 동시 합격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다 들어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부작용이 생기냐면 2월 말쯤 되면 이제 한계에 부닥치기 시작해요. 뒤에 가면 이제 문제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게 시작하면서 있죠. 그게 또 중간에 또 명절 기회 있잖아요. 설 지나고 나면 아예 이제 딴 데로 가버리신 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1차에 좀 자신감을 만드셔야 돼요. 1차에 자신감을 만드셔갖고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만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하고 법학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갖고 이제 접하는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문제가 돼요. 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막연한 어떤 자신감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차에서 고비를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행정학에서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가 하나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국가직 공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하고 좀 차이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경향 변화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 2차 교수님이 좀 정진석 교수님 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뒷얘기 좀 들으시고요. 저는 아마 1차에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돼야 늘 말씀드리지만 2차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정학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갖고, 이제 거의 다른 과목 2개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으면은 요령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을수록 이걸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100% 실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이제 내용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행정사하고 일반직 공무원 시험하고 이제 두 개에서 공부하는 데 어떤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최소한 20년 이상 시험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는 기출문제만 해도 약 이제 한 4,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쟁률이 치열하죠. 공무원 공채 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경쟁률에서 결국은 시험이란 거는 합격을 위한 시험이 아니냐. 시험의 주목적은 떨어뜨리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얄미운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복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정형적 문제가 있어요. 정형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비반복적인 비정형적 문제가 있어요. 이 비정형적 문제가 적어도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반복적 문제 17문제 많이 나오면 그럴 거예요. 적게 나오면 이제 한 15문제 정도가 반복적 문제예요. 그럼 적어도 이쪽은 어때요? 다 맞춰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 여기서 당당히 결정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공부할까라는 문제예요. 수험생들 용어 중에 하나가 듣보잡이라고 있어요. 듣보잡이란 말인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뚫을 것도 100점 만든 친구도 있어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선생님 답 쳐도, 시험 쳐도 100점이 안 나와요, 요즘 시험은. 그래서 그 와중에 100점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실력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패턴을 다 잡으시고 이쪽에서 적어도 반 정도를 맞춰야 돼요. 반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한 공부, 정확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어때요? 학습 범위가 넓어야 돼요. 아주 넓은 범위를 공부하셔야 돼요.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행정사 시험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통계가 지금 우리가 나왔던 통계가 지금 현재 1회에서부터 7회까지지 않습니까? 7회까지 문제면 전체 문제가요? 몇 문제가 되죠? 중간에 25문제 시험이 있어갖고요. 135문제가 현재 기출문제입니다. 135문제요. 그러니까 1회에서 4회까지 시험이 있고요. 5회에서 6회, 7회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회에서 4회까지가 20문제고요. 그 다음부터 25문제로 이렇게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문항이 많아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고작 몇 개요? 135문제예요. 이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행정과 경영의 문제 이런 파트는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목표 잡는다. 그럼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90점 이상을 목표 잡는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60점을 목표 잡는다. 이런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를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60점 이상만 잡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때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법학에서 안정적으로 점수 나오실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내용을 최대한 줄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목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80점을 목표 잡고 가야 되겠죠. 80점 이상이 아니라 80점을 만점으로 목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80점 만점 이렇게 목표 잡고 여기에 근접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공부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차별화된 공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파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은 빨라야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예요. 그것도 고득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 점수 받는 것이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에서 행정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려면 이제 시작 안 하실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민법도 처음 공부한다. 행정법도 처음 공부한다. 행정학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8개월 이상 잡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쪽에 그래도 기본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목표를 잡으실 때 좀 짧게 잡아야 하고 이 정도 목표를 잡아갖고 들어가시면은 이번 짧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11월부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임박해서 곤란한 질문 좀 안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2달 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격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못 드려요. 저는 절대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요. 단원별 비중이 차요. 이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행정 단원에서 1편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2편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고 따라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어떤 강론적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 패턴의 변화를 좀 잠시 이제 압축해서 보면요. 1회에서 4회까지 시험 문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20문제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5회부터 7회까지가 25문항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비중이 차이가 조금 달라요. 단원별 비중 차이가 조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25문제 나오면서부터 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난이도가 좀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작년도 시험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대단히 어렵게 나오고 올해는 그래도 이제 평년 수준도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내년도에는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이제 거의 이제 해가리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어렵고 한 해 쉽고 한 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좀 번갈아가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꽈락 피하는 방법을 가셔야 되고 도리가 없습니다. 좀 쉽게 나오면은 80.5%에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전략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약간 이제 좀 우리 법학원 안에서도 교수님들 약간 좀 이동 좀 생기시고 좀 보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행정사 시험은 제대로 한 데는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약간 책임감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더 낮춰도 안 되고 올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학원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요. 그리고 이제 2차는 대부분 다가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 행정사로 지금 이제 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하실 분은 여러분 잘 아실 분입니다. 정진석 행정사님인데요. 아시다시피 합격기에 나와 있습니다. 합격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전문 강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강사로서 이제 최근에 하셨지만 첫째는 실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수험생이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현직에서 지금 기업에서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어쨌든 뭐 제가 하겠지만은 주관식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신사 행정사님 모시고 2차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